자, 오늘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면역 항암제 관련한 종목들의 또 일부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지금 주가가 상승폭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일부 또 유전자 치료 관련한 기업들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뭐 헬릭스믹스, 우정바이오, HLB, 페라퓨틱스 이런 종목들의 두 자릿수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암제 관련한 종목들은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올랐는데 지금은 뭐 카나리아 바이오 16% 강세 보이지만 많이 좀 줄어들긴 했네요. 오늘 올라가는데 뭐 새로운 뉴스가 있는 겁니까? 뭐 일단 면역 항암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세계 1위 글로벌 매출 1위 전체를 다 떠나서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매출 1위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네. 실제로 2023년 이 면역 항암제 MSD 거거든요. MSD의 키트루다. 얘가 지금 제일 많이 팔려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 그 암세포가 나오면 몸에서 면역을 해서 만들어져서 네, 면역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그 항암에 대응한다, 그 암에 대응한다 이런 건데요. 이 키트루다가 나오면서 이제 그 전에 휴미라라는 것도 있었는데 휴미라보다 키트루다가 더 이제 효능이 좋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다 쓰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 항암제가 어떤 옛날에는 항암제 하면 특정 질환에 이렇게 침투해서 걔만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면역 항암제는 두루두루 쓰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원 소스 멀티 유스 때문에 면역 항암제를 서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게 터지면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겁니다. 뭐 거의 뭐 250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하나 이 성분 하나로 25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33조입니다. 33조 지난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국에서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만든다고 하는 데는 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른 거죠.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올랐다, 급등한다. 그런다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을 사도 되나 따라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순재 교수님,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앞타머 사이언스, 헬릭스 스미스. 헬릭스 스미스 맞아요? 네, 헬릭스미스. 아, 그래요? 네. 헬릭스미스. 네. 저는 약간 이 오탄 줄 알았는데. 헬릭스미스 한때 네. 유명했었던. 그렇죠. 네. 이게 유명했다가, 오늘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기업입니까? 일단은 뭐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일단 내용은 중국에서 중증 하지 허혈에 대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엔진시스라는 그런 이제 물질이 상당히 이제 임상 궤양 완치율이 경쟁 제품 대비 우수한 결과를 이제 나왔다라는 기대감으로 뭐 지금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증 감소 효과에 대한 임상 3상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뭐 3분기에 최고작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이제 신약 신청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중증 하지 허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당뇨병 환자들이 뭐 당뇨병이 심화가 되면 뭐 손이나 발에서 이제 괴사가 일어나서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이제 치료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젤시스 같은 경우 거 같은 경우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물질 때문에 올라갔는데 미국에서 임상을 하다가 미국에서 임상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대폭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질을 갖고 중국에서 다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과연 미국에서 실패한 그런 이제 임상 관련된 내용이 중국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를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뭐 일단 뭐 기사 자체로만 보면 긍정적인 내용은 많지만 이게 실질적인 거냐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지금 폐암 진단 키트를 이제 PCB를 활용한 그런 이제 기술을 활용한 이제 폐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로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C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과거에 그 코로나 때 많이 썼던 그런 이제 검사 진단 기법인데 이거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 활용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3월 달까지 식약처에서 수출 품목 허가를 이제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뭐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는 이제 기존 경쟁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경쟁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상당한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새로운 진단 키트가 얼마만큼 시장 침투력을 가질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조금 부분을 조금 더 내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형 기업 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항암제 관심 크다라고 하는데
작은 종목들이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원래 제약바이오는 작은 종목들이 빠르게 네.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의약품 매출 1위가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키트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키트루다를 복제로 만드는 거, 바이오시밀러로 만드는 것을 하는 기업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ADC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ADC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항암제의 종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와 이 ADC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 ADC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중순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레고캠바이오라든지 동아에스티 같은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건강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암을 잡는 데 있어서 면역항암제라든지 ADC를 이용한 이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련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라이센싱 아웃, 그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전부 다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면역 항암제, ADC 뭐.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참 힘들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스터디하신 뒤에 아 이런 거구나, 여기에 미래가 밝구나,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겠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립이 된 뒤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네. 현대차 잠깐 무슨 기사 비슷한 게 나서 뭐가 나왔죠? 기사를 아니고 도는 건데 네. 뭐. 제가 갖다가 저는 이제 받은 것만 하는 건데 현대모터가 네. 인도 법인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상장시키려고 하나 봐요. 근데 지난주에 그 관련되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한국에 와서 네. 상장시키자라고 현대한테 경영진한테 얘기를 한 그 가격이 네. 220억에서 280억 불 정도. 네. 그럼 얼마입니까? 한 3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현대자동차가 지금 시가총액 60조인데. 그 자회사 인도 법인을 상장시키는 게 30조 얘기 되고 있다는 잠깐만요. 얘기지. 그러면은 지금 절반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뭐 그런 거죠? 기사가 아니고 네.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것도 대한 영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마침 또 이때 타임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네. 하니까 아닐 때는 네네. 또 연기나는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현대차는 좋은 이슈들이 그러니까요.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사고 싶게 만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한 줄평 정리해 보시죠. 김장려 고수입니다. 중기적 관점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고수 신약물질 기술 수출 기업에 주목해보자. 박수호 고수는 ADC 불길은 살아있다. 이재규 고수는 업종보단 종목 모멘텀에 집중해보자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